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 카메라를 보고 저부터 해서 한번 인사를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진 찍고 있는 김감이라고 하고요. 제가 인스타 릴스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직 제목도 지금 가제고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무조건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섭외해서 첫 시작을 지금 함께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프로덕션 카프라는 곳에서 비디오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병돈 이든이라고 합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와. 너무 어색해요, 진짜. 사실 네. 저희 둘 다 이런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네, 그쵸? 너무 어색했네요, 진짜로. 저희는 원래 늘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인데 네. 오늘 카메라 앞에 지금 첫 도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살면서 오늘 처음 보는 사이죠. 그렇죠. 네. 인스타에서만 알고 지내다가. 여러분들 저희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영상 올린 거에 네. 댓글을 사실 써주셔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야 오히려 이런 일을 약간 빌미로 만나 뵙고 싶었어가지고 바로. 왜냐면은 저희가 그래도 팔로우가 된 지 꽤 됐어요. 네, 맞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그럼 팔로우를 한다는 건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플러팅?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벗겨먹을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취향이 공통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사실 막 그렇게 팔로우 받고 뭐 서로 마팔하고 되면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늘 궁금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접점이 하나 있어요. 재용이라고. 그쵸. 그쵸. 댄서진 분들이, 저도 댄서를 많이 찍고 있는데, 또 먼저 댄서를 많이 찍고 계셨어가지고, 지인들이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네. 재용아, 보고 있니? 보고 있네. 나 만났다, 이든님. 가서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요새 그 바빠 보이더라. 연예인이죠. 네, 거의 연예인이죠. 멋있는 분이랑 작업하다가 너. 그러니까요. 완전 연예인이지.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일단은 뭐 사담을 좀 줄여보고 네. 한번 일단 스타트를 해보죠. 네. 자기소개는 간단히 했는데 네. 이든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사진이랑 영상도 뭐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저도 학창 시절부터 춤을 췄었어요. 댄서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는 원래 예전에는 되게 오글거리는 또 이름도 많이 쓰고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예체능 하시는 분, 예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예명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똑같이 어릴 때 우리도 약간 뭔가 소위 말해 좀 깐지나는 예명을 하나 가져보자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짓다가 저는 이든이라는 뜻은 무엇이든이라고 할 때 그 이든이라는 한글 또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되게 잘 하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에서 이제 이든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사람 이름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거든요. 네, 그거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이름 뜻. 저 네이밍 센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네. 일단은 저도 사실 근 몇 년 사이에 감사하게도 댄서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댄서 프로필을 찍고 있는데 이든님도 전에 춤을 추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은 뭐 춤을 완전히 접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접었다면은 뭐 그렇게 된 어떤 스토리가 있으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약간 이게 제가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 하던 게 되게 많아서 조금 얘기가 뭐 예전 얘기부터 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뭐 체육도 했었고 뭐 공부도 당연히 했지만 이런 체육 종목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거를 좋아했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춤도 이렇게 접하게 돼서 춤을 이렇게 추게 됐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약간 무조건 춤만 추겠다. 몸으로 승부하겠다. 네, 완전 예술가. 그 어렸을 때 또 철없을 시절이었었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체육할 때부터 몸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 디스크랑 뭐 기흉이라는 병도 같이 네. 터지게 됐었어가지고 이제 뭐 병 때문에 자연스럽게 춤 그만두게 되고 제가 원래부터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연히 춤 추면서 이제 영상 감독 일을 시작하게 된 지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워낙 많이 찍어야 되니까. 네, 그쵸. 진짜 상업적으로도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제가 어쨌든 춤을 당장 그만둘 생각은 안 했었기 때문에, 좀 몸 나아지고 나서, 어쨌든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네,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해서, 이게 조금 풀리면은, 어쨌든 이렇게 컨텐츠적으로도 많이 이제 댄서들도 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잘 찍히기 위해서 조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배워보던 게 뭐 그때는 영상이었으니까 짐볼도 사고 막 카메라 사고 렌즈 사고 막 조명 조금 약간 작은 거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입소문 타가지고 너 요즘 영상 찍더라 영상 좀 찍어줄 수 있어?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게 막 교통비만 받고 아니면 네. 막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네. 그냥 댄스 필름 열정페이. 예, 진짜 그렇게 시작하던 게 이제 조금씩 커져서 같이 영상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해서 네 그렇게 조금 커지다가 그렇게 되면서 춤은 자연스럽게 이게 안 추게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게 되면서. 몸도 안 좋고. 네. 그러면은 춤을 혹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제가 진짜 처음 뭐 춤 이렇게 아이돌 거 따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고 진짜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던 거는 한 고3 정도부터여서 지금까지 쳤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오. 네. 그 몸이 안 좋다고 느꼈을 때는 몇 년 차 정도? 한 6, 7년 정도 그럼 됐었던. 꽤 추셨네요, 그래도. 네.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살면서 뭔가 지금 이대인 씨처럼 좋아하는 걸 딱 찾아가지고 꽂혀서 실천에 옮기고 그게 사실 저는 사진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나이를 좀 먹고 거의 20대 후반이 돼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경우였고 다행히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대인 씨 입장이었다면은 그런 거죠. 내가 지금 꽂혀서 되게 잘해야지 하고 했던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한번 스탑이 된 거잖아요. 그쵸. 뭔가 딱 꼬꾸라진 거잖아요. 완전 대굴대굴 굴렀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한번 꿈을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심경이라 그래야 되나? 그때 그 생각들, 고민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약간 그때가 저도 아직 이제 뭐 아직 되게 젊은 나이로서 엄청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되게 현실성 있는 지금 같은 성격보다는 진짜 이상만을 바라보는 되게 진짜 어린 예술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되니까 되게 뭐 지금은 너무 괜찮지만 우울증도 되게 심하게 한번 왔었었고 진짜 병원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막 됐었고 하니까 되게 너무 사람이 진짜 너무 이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뭐 나중에 또 다른 뭐 이렇게 제 얘기를 푸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든 시기였었어가지고 인생 중에. 근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게 조금 극복하려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좀 더 되기도 했어요. 되게 성향도 되게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지만 뭐 지금 당연히 괜찮아졌으니까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좀 더 좀 이렇게 단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계기가 또 돼가지고 되게 내실을 다지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웬만한 일은 그 정도 급의 임팩트가 아니면 그래서 내성이 되게 생겨요. 별거 아니야. 멘탈이 좀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했겠지만은 대신 그만큼 또 좋아할 수 있는 근데 하필 또 그게 내가 좋아하던 일이랑 관련이 있는 그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서 해결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영상을 하게 되셨고 근데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상을 아직
하고는 계시지만은 사실 요새는 사진이 주업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단 네네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또 뭔가 방향성이 꺾인 건데 네, 연관은 있지만은 그렇게 되는 또 계기나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지금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만나고 오.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이제 좀 약간 인플루언서 활동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찍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막 좀 오타쿠라서 막 코스프레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거 여자친구가. 잠깐 그렇게 얘기가 나가도 되는 거겠죠? 오타쿠라고? 네, 저도 오타쿠고 아. 일본에 대한 그런 문화,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뭐 할로윈이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코스프레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달라.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줬는데 찍고 나서 주변 사람들 반응이 뭐 당연히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지인들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 취미로 이제 뭐 일반인 분들도 뵙고 뭐 주변 지인들 스냅 사진 이런 거 찍어주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찍다가 뭔가 사진 찍는 것도 되게 매력 있네? 라고 네. 느끼셨나 보네요. 네. 어. 아까 전에 이 카메라 이 인터뷰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카메라 뒤에서 네. 계속 이런 얘기 했지만 그쵸. 영상보다도 사진을 했을 때 결국에는 사진이든 영상이든 피사체를 찍는다고 하면은 같은 프레임을 찍어내는 건데 이제 영상은 사실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찍는 사람도 찍히는 사람도 너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사진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농담으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영상보다는 사진이 가성비가 되게 좋다. 예,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이 창작자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아웃풋에 대한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사진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전에 영상은 이제 댄서분들 관련된 혹은 공연 관련된 뭐 이런 아웃풋을 많이 내셨을 것 같고, 지금 사진도 그럼 이제 댄서분들 관련된 사진 작업을 많이 하시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진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지인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찍게 되니까 댄서분들을 찍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댄서분들이 제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고 연락 주셔서 이렇게 찍게 된 건데 네. 근데 저보다도 이제 댄서분들을 되게 먼저 이렇게 찍으셨잖아요. 제가?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네. 민석 작가님 보면서 뭔가 춤 쪽이랑 되게 관련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도 네.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보면서 사진 되게 참고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네. 저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댄서들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댄서들도 결국에는 이 댄서들이 낼 수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비주얼이나 이런 그런 예술적인 그런 느낌, 어떤 느낌들이 어쨌든 한계점이 부딪힐 때가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일찍 왔거든요, 오히려. 네. 댄서들이랑만 하니까 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댄서분들보다는 댄서분들도 댄서분들인데 그냥 댄서분들보다는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 뭔가 모델 활동을 뭐 같이 한다든지 그런 뭐 재용이 아까 그 재용이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 섭외하거나 아니면 진짜 모델들 위주로 좀 작업을 많이 그러니까 하는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은 비주얼라이징이 가능한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이미지에 댄서가 됐든 뭐 모델이 됐든 그러니까 어떤 피사체가 이제 이든님이 생각했을 때 비주얼적으로 뭘 만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네. 그런 분들과 이제 작업을 선호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게 찍다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정말 뭐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또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는 사실 이런 이미지도 만나고 저런 이미지도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느 순간 보면 돌아서서 보면은 되게 한결같은 사람들만 찍었네. 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죠. 저도 막 되게 신기한 게 사실 고객분들도 가끔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오셔가지고 예전에 춤추셨어요. 막 워낙 작업을 많이 하시고 팔로우가 워낙 많이 돼 있으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촬영하면서 생긴 팔로우거든요. 저는 이제 저한테 촬영 오시면 거의 웬만하면 다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저도 전혀 연고가 없었어가지고 저도 전에는 룩북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모델 지망생 분들이나 모델 하시는 분들이랑 개인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사진들을 보고 댄서분이 찾아왔다가 퍼지게 된 딱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뭐 운이 좋았다. 근데 하필 그 다음 해에 스우파가 있었다. 아, 그쵸. 네. 맞아요. 저도 재용이, 갑자기 재용이 얘기가 오늘 제 메인이 재용이. 재용이 얘기도 들었을 때, 재용이가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하시고 나서 네. 지인들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수우파 나온 되게 유명하신 맞아요. 댄서분이 작업하고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또 그렇게 네. 잘 되셨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되게 그런 말에, 그때 당시에 그런 말에 좀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 운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거 철저히 운이었기 때문에 네.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죠.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우리 이제 둘 다 촬영하는 사람이니까 네. 촬영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뭐 어쨌든 촬영을 뭐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실 기획이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소위 말해서 왁구를 짠다 그러죠. 네. 그래서 무드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 이제 무드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시작점이 되는 뭐 키워드가 생긴다든지 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촬영을 짤 때 뭐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지, 혹은 평소에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사는데 거기서 뭐 이런 영감을 얻는다, 뭐 이런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작업하실 때 어떤 거에서 영감을 보통 받으세요? 저는 예전에 소니 뭐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상한 걸 좋아해요. 그 이상함이라 하면 개개인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저는 모든 게 거의 길거리에서 좀 시작되거든요. 진짜 은연중에 딱 보이는 것들. 예, 그냥 걷다가 뭐 나뭇잎파리가 하나가 보였는데 그게 모양이 좀 특이했어, 우연히. 그럼 이거 왜 특이하게 생겼지? 이러고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굳이 눈으로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단어가 생각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메모 어플에 일단 적어놓죠. 뭐 몇 월 며칠 어디서 이거 하다가 뭐 이 단어를 생각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뭐 스튜디오에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그때 생각했던 걸로 뭐 할 수 있지? 를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시인 같은 게 제가 약간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뭔가 그런 거를 저도 좀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민석 작가님이랑 다르게 이상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요. 사실은 진짜 뭐 이상한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냥 뭐 아예 뭐 현실성 없는 거를 거의 생각을 안 하는 편이고, 그냥 뭐 이따 밥 뭐 먹지, 뭐 집 언제 가지, 약간 이런 거. 진짜 운전할 때도 그런 멍 때리면서 운전을 해요. 저는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근데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도 뭔가 이런 추상적인 것들에서 영향을 되게 받고 영감을 되게 받는다기보다는 네. 저는 최대한 그 피사체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런 그 피사체가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는 세팅을 좀 구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이런 어떠한 남자 모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일리는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어떤 좋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접목시켰을 때 되게 어울리는 비주얼이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그 피사체에 대한 느낌을 되게 많이 보고, 어쨌든 타인에게서 그런 보이는 스타일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부분들을 그 찍게 되는 피사체한테 네. 어필을 하시는 편이세요? 뭐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나 인스타 이렇게 팔로우 서로 하고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무드보드를 먼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보내드릴 때 그거를 좀 어필은 하긴 해요. 제가 최대한 누구누구님 이미지를 보고 나서 최대한 정말 어울릴 것 같은 시안을 한번 준비를 해봤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은 사진 작업 괜찮으시냐? 이렇게 하면은 보통적으로는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네. 뭐 옛날에 봤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든님도 분명 비슷한 생각을 했거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사체를 이제 중요시하니까 저도 사실 뭐 키워드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 키워드를 상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울릴 만한 피사체를 찾아서 연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너무 많죠. 어, 그게 진짜 저도 초반기, 저도 사진을 이렇게 작가님보다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네. 저도 이제 초반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그게 처음에는 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다행히 되게 다양스럽게 춤을 췄던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되게 멋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댄서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찍으면서 어느 정도 사진이 찍힌 그 제 사진들이 이렇게 좀 있는 상태에서 좀 연락을 돌리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았지만 10분 중에 한 7분은 좀 괜찮다 해주시고 나머지 3분은 약간 안익십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어쨌든 내가 뭐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실 이제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그냥 철판 깔고 최대한 되게 예의 있게 이렇게 무드보드까지 딱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제 일을 이제 도와주는 약간 건바이 건을 어시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얘기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뭐 그게 두려우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메시지 보내는 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메시지를 되게 진정성 있게 예의 있게 보냈다면은 뭐 그거 보내는 게 그게 신뢰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고 촬영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럼 사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드님이 보낸 메시지를 보신 분들이 그거 보면은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피사체 입장에서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 이런 말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약간 좀 연애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짝사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이 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정말 구애를 했지만 만약에 까였다 그러면은 이제 미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최대한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연락을 잘 드리고 까이더라도 별 생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만큼 이제 뭐 보냈는데도 안 하셨으니까 이분은 그냥 찍히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냥 내 사진을 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뭐 그런 무서움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리하면 이거네요. 사랑했다. 그쵸. 사랑했다. 근데 뭐 내가 별로면 어쩔 수 없고. 그쵸. 난 미련 없이. 또 다음 사랑이나 찾아볼까? 네. 알파메일은 아니지만 알파메일이 되고 네. 싶은. 근데 뭐 이 부분은 사실 그쵸? 뭐 소위 말해서 업계 탑 포토가 되지 않는 이상 그쵸. 비슷비슷하게 겪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팔로우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각자의 성장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막 작년에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스킬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뭐 생각적으로도 그렇고 인맥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 뭐 반년 정도 뭐 아니면 좀 더 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 이드님의 사진 스타일이 어느 날 좀 변했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게 조명을 세팅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톤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전보다 더 다양한 아웃풋을 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 뭔가 계기가 있는지 제가 느낀 그 계기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근데 인스타 아마 제가 처음 작가님 거 팔로우하게 되고 같이 했을 때 작가님이 보시기에 뭐 유년기 시절에 진짜 사진으로 쳤을 때 네. 정말 그 이제 막 발걸음을 네. 떼지도 않았을 때 그때부터 아마 보셨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직까지 너무 열심히 하고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뭔가 진짜 그 아기 때부터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조금 처음에는 저도 미숙했던 부분도 지금보다도 미숙했던 부분이 되게 많고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 뭐 남들이 발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을 좀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지금도 색깔 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좀 가장 큰 계기가 뭘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약간 제가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작가님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보면. 맞아요. 비슷한 경우인가요? 너무 그런 경험을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쵸? 뭔가
몇 년 전에는 이 사람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 또 요새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왜 그리고 또 요새 뭔가 매거진이나 뭐 인스타 해외 사진을 봤더니 또 흐름이 또 바뀐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를 캐치할 때마다 또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뭐 비슷하시겠죠? 너무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려 요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있거든요. 그 2, 3년 전에 한창 포트폴리오 작업할 때는 막 조명을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없으면 사서라도 왜냐면은 아 쟤들은 저런 거 했는데 나는 왜 못해? 똑같은 호리존인데 나도 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소위 말해서 막 진짜 어떤 짓을 해서라도 되게 화려해 보이게 뭔가 요란해 보이게 그런 아웃풋을 많이 내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뭐 귀찮은 것도 조금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최소한의 품을 들였는데 되게 결과물은 최대치인 것 같은 사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아 이거 딱 봐도 조명 한두 개밖에 안 썼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얘네가 작업한 사진은 그러다가 내 거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짜쳐 보이지? 약간 그런 갭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계속 하고 있긴 한데 그 고민이 저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 때 똑같이 저는 그 다른 실장님이 조명 워크샵을 하세요. 또 그때 그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그분? 주현우 네. 실장님이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서 네. 궁금해서 워크샵을 한번 들으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 들으면서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뭐 제가 영상을 먼저 했어서 지속광에 대한 그런 지식은 그래도 몇 개라도 조금은 있었는데 순간광을 치고 사진을 넣으면 되게 좀 다르잖아요. 네. 뭐 조명뿐만이 아니라 작가들만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나 보정법에 따라서 사진도 너무 맞아요.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해서 질문을 그때 당시 드렸던 게 원라이트로 그냥 소위 말해 사진 용어에서 좀 뻥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뻥조명으로 쳤는데 왜 사진이 다를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 현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피사체가 다르고 환경도 그런 뭐 되게 매거진이나 이런 데는 정말 하이엔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너무 다를 테고 세팅도 다를 테고 이것저것 요소들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원라이트여도 예를 들어서 천장이 높은 데서 원라이트 친 거랑 네. 천장이 낮은 데서 원라이트 친 거랑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다르죠. 간섭을 덜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오는 작은 차이들이 결국 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네. 일단은 사실 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큰 계기 중에 하나가 뭐 올해 막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뭐 소위 말해서 내가 더 팔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게 계속 몇 년째 혼자 일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구할 때도 없고 뭐 물어볼 때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속 뭔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냥 누구랑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뭐 소위 말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분들이랑 너는 대체 어떻게 만드니? 요새 뭐 무슨 생각으로 사니?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든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춤도 창작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론 처음에 뭐 커버 댄스 같은 걸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가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창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영상도 결국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창작자의 입장이 지금 됐을 때 전에 뭐 춤추고 이러셨던 게 지금 하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뭐 춤을 창작하는 과정은 약간 이랬는데 뭐 사진 영상은 또 이런 것 같아요라는 뭐 굉장히 또 다른 점이 혹시 있다든지 아니면 교집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하는 방식이 다를 뿐 사진이랑 영상, 춤 이렇게는 뭔가 이런 창작물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든 데이터화 시켜서 시각을 하든 본질적인 거 조금 저도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춤을 췄던 사람으로서 뭐 엄청 슈퍼 댄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날고기는 이런 댄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이제 조금 진지하게 춤을 이렇게 췄던 사람으로서 이제 피사체를 처음에 저도 영상을 먼저 시작할 때 댄스 필름을 먼저 했으니까 이 사람이 춤 동작을 이렇게 해. 그러면은 이런 동작을 할 때 어떤 카메라 앵글이 지식이 진짜 없었거든요. 카메라에 대한 화각이라든지 뭐 이런 3분할 뭐 프레이밍이라든지 이런 편집점도 되게 몰랐고 한데 그냥 본능적으로 춤에 대해 조금 아니까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앵글이 좀 더 다이나믹해 보이고 좀 이런 동작이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먼저 했다 보니까 사진할 때도 이런 댄서들이랑 작업할 때 생각보다 되게 어색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촬영 자체를. 네. 그렇지 않나요? 그쵸. 네, 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사진을 찍힌다 하면 영상보다는 좀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오히려 계세요. 지금 당장 춤을 추러 가면은 당장 추시는데 예, 사진 그쵸. 포즈를 하자 그러면은 얼어버리죠. 그래서 보통적으로 댄서분들 할 때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춤춰보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저는 막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AFC 이제 오토포커스 이제 두고 막 이렇게 연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좀 요구를 디렉팅을 드린 다음에 찍었을 때 즉흥적으로 찍더라도 어떤 동작을 할 때 만약에 댄서분이 이런 동작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예상을 한 다음에 같이 따라가서 화각을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더 이렇게 같이 팔로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점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능력이나 이걸로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아웃풋을 내는 과정 자체는 사실 다 똑같은 건데 네. 그거를 표현해내는 방식이 다른 거다. 네. 그렇죠? 근데 이드님 같은 경우는 춤으로 먼저 시작하다 보니 일할 때도 좀 연관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럴 땐 또 좋았다 결과물 내기에 약간 이런 거네요. 네, 그런 거.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어쨌든 아까 피사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피사체한테 꽂혀가지고 뭐가 찍고 싶어졌어. 그래서 막 생각을 하는데 뭐 꽂히면은 그런 생각이 소위 말해서 술술 나오는지 아니면 중간에 끊길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약간 고통받는 순간들이 많은지 촬영 전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오히려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을 거의 안 세워요. 안 세워요? 네. 아. 그 무드보드나 네. 제가 찍는 시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엄청 하는 편인데 네. 그런 찍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춤을 춰서 오히려 더 아는 게 되게 즉흥적인 춤을 췄었어요. 제가 이게 프리스타일이라고 하죠. 네. 스트릿 댄스. 보통 안무가 분들도 되게 많이 작업하시는데 네, 네. 저는 췄던 춤들이 프리스타일 댄스를 좀 이렇게 장르가 네. 저도 이제 스트릿 댄스 장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프리스타일이란 장르가 아예 있는 거예요? 프리스타일 힙합이라는 장르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락킹이라는 장르랑 하우스라는 장르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두 개를 좀 이렇게 좋아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퍼포먼스적인 것도 있지만, 공연뿐만 아니라 배틀 문화가 되게 네. 있는 장르들이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전날까지 뭐 운동선수 막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해 빡세게라고 하죠. 빡세게 준비해봤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은 어쨌든 연습한 대로 즉흥은 어떻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날 당일에 좀 온전히 좀 맡기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저질러 보고. 네. 근데 그게 이 몸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만약에 그런 거에서 몰랐으면은 이런 프레임을 찍는데 어떤 동작이 어울릴지 약간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작업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 최종 아웃풋밖에 볼 수 없는 건데 네네네.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현장에서 의외성이 발생할 때가 있겠네요. 그럼 뭔가 계획하지 않았던 네, 갑자기 맞아요. 조명 세팅을 바꾼다든지 맞아요.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뭐 포징이나 프레이밍을 한다든지 뭐 원래는 뭐 빨간 배경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검은 배경에 한다든지. 맞아요. 저는 그래서 민석 작가님도 여기 스튜디오를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고 계속 찍고 있다 보니까
조명 라이팅 세팅 연습도 많이 하시고 네네.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명을 처음에 그 3D 프로그램 있잖아요. 알아요, 그 알아요. 셋업 라이트. 예. 네,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나오지 않은 거를 아니까 네. 이제 아는 선으로만 저도 이제 이렇게 막 모형 따가지고 조명 이렇게 모형 해보고 이렇게 해도 당일날 가서 뭐 대충 세팅하고 했는데 잘 나온다. 그럼 그렇게도 찍는 편이고 항상 열린 것 같아요. 그 계획적이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것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제 계산을 해서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촬영은 오늘 언제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네. 있다.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네. 있다까지 염두에 두고. 네. 그 즉흥적이지만 즉흥적인 것도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계획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A 컷이 있잖아요. 네. 계획한 거에서 많이 뽑으세요? 의외성이 있는 거에서 많이 뽑으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A컷이 있다. 그러면은 A컷을 보통은 이제 먼저 남겨두고 이제 먼저 확보를 해둔 다음에 찍잖아요. 그렇게 A컷을 위한 시간을 따로 할애를 하면은 보통적으로는 즉흥으로 할 때 더 좋은 사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더 재밌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뭔가 너무 생각한 대로만 하고 네.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사전에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물이 똑같이 나왔을 때 생각했던 대로 나왔네. 뭔가 아쉬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 이제 소위 말해 짱구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쵸. 뭐 또 할 거 없나 이러면서. 그쵸. 자, 이제 저희가 벌써 떠들기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그렇죠? 엄청 빨리 가네. 네. 처음 만나가지고 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제가 사전에 이제 드렸던 질문들도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이제는 뭐 사적인 건 좀 빼고 네. 하시는 일정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목표 뭐 올해 뭐 짧게는 올해 계획 아니면 앞으로 약간 내가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이거 계속 이게 연장선이긴 한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보다는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니즈에 맞는 사진을 이제 찍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안정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시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작가님께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쪽에서 똑같이 고민을 그냥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뭔가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작업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도 뭔가 이런 한복 좋아하시는 한복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성 작업을 네.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시작해 볼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고 있는 작업들은 좀 있어요. 이제 5월 달에 촬영을 하고 앞두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네. 최대한 그런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좀 날짜는 미정이지만 그런 기획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조금 기획하고 있는 게 뭐 다른 뭐 어떤 추상적인 요소들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길거리 다니다가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한 영감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색깔, 뭐 빨주노초 파남부터 해가지고 뭐 무채색, 뭐 흰색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사체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좀 시각화를 좀 해보는 작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뭔가 그냥 진짜 조명, 라이팅, 셋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어울리는 뭔가 그런 아트적인 거를 좀 더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색깔에 대한 의인화를 좀 시켜보는 작업을 좀 구상 중이에요. 그래서, 색상이 베이스가 돼서 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근데 그 색상이 이제 색깔로 이제 조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어떤 소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진짜 사람 메이크업 스타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의상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채색이라고 하면은 그냥 검, 흰, 회 이런 것만 입는 게 아니고 정말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걸 좀 더 이 시각화를 시켜서 좀 더 표현을 한다든지 오브제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저는 올해 뭐 제가 작업하던 거랑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은 저도 지금 논의 중인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아마 계절에 관련된 촬영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올해 무조건 그걸 할 것 같고 그리고 전혀 지금 피드에 없는 사진이랑 관련된 거는 몇 년 동안 묵혀놓은 여행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걸로 그냥 저 혼자 보더라도 독립출판 같이 책을 하나 내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근래에 좀 봤었던 것 같아. 그 풍경 사진 계정 혼자- 하나, 예. 예, 그러려고 지금 계정을 하나 파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찍을 때 되게 열심히 찍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했는데 벌써 그게 막 10년 된 사진도 있고, 막 네. 8, 9년 된 사진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새 짬날 때마다 다시 다 열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뱉어야겠다. 세상 밖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굳이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항상 네. 말해야지. 이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물론 이제 꾸준히 지속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오늘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인스타에 다 질러놨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뭐 그쵸. 사람도 벌써 모집해놓고 뭐 거창한 계획도 없으면서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질러 놓으면은 추진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뭐 일단 조만간 또 그럼 이제 올라올 프로젝트 사진을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 뭐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사전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한 얘기도 했고 중간중간 이제 대답하시는 거 들으면서 계획되지 않았던 얘기들도 했었는데 이제 얼추 첫 대화를 잘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심지어 오늘 처음 만나기도 했고. 그쵸. 네. 근데 저는 너무, 원래부터 너무 그, 인스타? 네. 상에서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근데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다행입니다. 낯가림도 원래 많이 없기도 하고. 네, 다행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런 거 저희 다 둘 다 처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뭐 감회라 그래야 되나? 뭐 느낌이 어땠는지 혹은 행여 이제 다음 타자가 있겠죠? 누군가? 다음 타자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게 있으신지. 이거는 질문에 안 적혀 있는 거라서 네. 제일 어렵네요, 오늘. 우선은 저도 이제 이거를 녹화를 돌리기 전에 잠깐 작가님과 나눴던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뭔가 직접 찍는 사람들 작가님이랑 저같이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도 사실 많이 없고 다들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하시기가 되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앞으로 오실 분들도 정말 자기 생각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펼칠 수 있다라는 자리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이게 말이 되게 산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어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잡아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할 때 뭐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답답하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새로운 포인트들을 얻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되게 컸었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나오실 분들이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대체 남들은 어떻게 살까? 뭐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별반 다를 거 없구나. 비슷한 고민하면서 사는구나 해서 얻는 뭔가 위안감? 네. 위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사실 대화를 나눠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했는데 뭐 오늘 그런 쪽으로는 너무 저는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고 또 궁금했던 분을 만나서 사진 얘기를 또 저희가 카메라 밖에서도 했었고 오늘 그렇죠? 이렇게 카메라 안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 또 카메라 앞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적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얘기하기 좋지 않을까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편집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이거 렉이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나 이거 그래도 첫 삽을 뜨길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뭐 거창한 뜻을 품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행여나 우리는 누군가한테 되게 발견돼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택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누군가에게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뭐 단 한 명이라도 그럼 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되게 즐겁게 잘 떠들다 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진행을 좀 하나? 너무 잘하셔가지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생각할 때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처음 뵙는 분이 올 수 있고 처음 뵙지 않는 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출연료를 드리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 대화가 끝나고 사진을 한 장 찍어드릴까 해요. 그래서 뭐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찍혀도 되고 뭐 저랑 오늘 얘기한 게 좀 편해졌으면은 편한 상태로 찍혀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장 찍어서 마지막에 그냥 뭔가 엔딩 타이틀을 짧게 탁 띄우면서 끝낼까 하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가끔 뭐 돌려서 봤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필요한 구간이 있으셨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오케이라서 일단은 저희끼리 대화하는 거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소위 말해서 댓글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걸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편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이빠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자, 뭐 카메라를 제 생각에는 꼭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시선을 뭐 편한 쪽으로 빼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약간 그 생각하고 있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나마 제가 디렉션을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우리 입은 웬만하면 하고 다물지 말자. 본인도 너무 잘 알겠지만은 100%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다 저 한번 지금 오케이. 된 것 같아요. 나오시고, 네.